정부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든든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물가 안정부터 내수 활성화까지 꼼꼼히 챙기기로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아무래도 추석 장바구니 물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로 늘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추석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나 이제 민생이겠죠. 그중에서도 또 아마 추석 물가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성수품에 대해서 최대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공급하느냐, 21대 성수품 최대 보면은요, 한 17만 2천 톤 이제 공급한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평상시로 본다 그러면 이게 1.6배에 해당하는 성수품을 시장에 이제 풀기로 정부가 결정을 했는데요. 실제 이제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배추가 3.5배, 그다음에 사과가 3.4배, 배 3.5배, 그다음에 뭐 담간 3.7배, 마늘 5.1배로 이제는 공급을 확대하게 되고요. 축산물 소고기도 1.5배, 수산물, 명태 2.4배, 고등어 2.6배, 임산물, 밤이라든지 대추가 각각 4.3배, 18.3배로 해서 뭐 성수품, 정말 추석 물가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성수품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잡도록, 가격을 낮추도록 지금 물량을 대폭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상시 전체로 보면 2.6배가 더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축산물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에 1.3배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을 이제 늘리기로 결정을 했고 상차림 품목 이제 반영을 해갔고요. 단감 애호박도 이번에 공급을 더 늘립니다. 그래서 성수품에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늘려가게 되고, 그다음에 성수품 공급 획기적으로 늘 수 있도록 물가를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늘려서 추석 물가를 억제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공급 대책의 한 방향의 틀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량을 늘리는 한편으로는 성수품이라던가 선물 세트를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부 성수품은 뭐 반값에도 살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품목들에 적용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할인 지원을 해주거든요. 여기서 보면 역대 최대 한 900억 원에 대해서 농산품 할인 지원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50%까지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건데 온오프라인 동시에 들어갑니다. 매주 1인당 이제 최대 2만 원. 이게 평상시는 1만 원이고요. 그래서 매주 1인당 최대 2만 원씩 주요 성수품에 대해서 이제 할인 쿠폰을 받아서 이제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행사가 마련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정부의 재정과 유통업체의 상생 방안으로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속 선물 세트에 대해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일 선물 세트 같은 경우에는요. 뭐 중소형 사과라든지 배 같은 거 요거 선물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24년 같은 경우는 이제는 10만 개 정도가 이제 물량이 풀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025년도에는 15만 개에 대해서 이제는 이 선물 세트 물량이 더 풀리게 됩니다. 그럼 가격이 좀 낮아지겠죠. 그다음에 과일 소포장팩도 있습니다. 이게 제수용 과일인데요. 소포장팩 같은 경우도 신규 판매한 10만 세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한우거든요. 이 국거리 등 이 10만 원 이하의 이제 선물 세트가요. 이번에 보니까 155톤에서 162톤으로 이제는 더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량, 이 선물 세트가 시장에 풀리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낮아질 수 있겠죠. 이런 점들을 이제는 정부가 이제 공급을 늘리기로 이번에 이제는 확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전통 시장에서도 이제 오늘의 상품권 이제 많이 쓰실 겁니다. 오늘의 상품권 현장 환급 이벤트를 더 확대시키는데요. 그래서 할인 지원을 더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공문을 보니까 역대 최대의 규모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67억 원 정도가 됐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가요 37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졌고 그다음에 농축산물 할인 지원 규모도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전체 규모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0억 원, 2025년은 500억 원에 대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이 되고 전통시장 160억 원에서 이제 200억 원, 농활 상품권 요거는 이제는 지방 배정을 더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본다 그러면 수도권은 30%, 지방은 70% 배정하면서 실제로 상품권 지방 배정을 더 확대했던 특징을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 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정도로 이제 정부가 이제 물량을
늘려간다는 점, 그래서 공급을 더 확대하는 점이 이번에 이제는 민생에 대한 이제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오늘의 상품권 전통시장 가면 환급 행사 하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로 이번에 할인 행사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전통시장 가셔서 이런 오늘의 상품권을 또 환급할 수 있는 행사가 있을 겁니다. 현장에 가면. 근데 내가 이 현장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농축산물 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가시면은 내가 내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뭘 할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셔서 이번 오늘 상품권 환급 행사도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급량도 늘리고 또 할인도 많이 해주고 여기에다가 더해서 농식품부 누리집 같은 데 가면 이 선물 세트 우수한 그 성수품들로 많이 추천도 해주더라고요. 이런 정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추석 명절하면 또 모두가 따뜻하고 넉넉한 시간이 돼야 할 텐데요. 서민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들도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는 서민 금융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추석 전후 한 2개월간입니다. 서민 취약계층에게 이제 대상 정책 금융 무려 1,145억 원을 이제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이 대학생들,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이 뉴스 상품이죠. 햇살론 뉴스 400억 원을 이제는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도 굉장히 좀 눈에 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민생을 위한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금융 정책도 이번에 같이 발표됐다는 점이 이제 눈에 띄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햇살론 뉴스 400억 원 정도 공급이 되고요.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에도 이제 200억 원,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에도 545억 원이 배정이 되면서 서민 금융에 대한 이제는 재정 지출이 이제 늘리게 된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뜨는 게 뭐 보시면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도 있지만 특히 임금 체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좀 신경을 썼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임금 체불 때문에 사실상 많은 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없게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번에 정부가 임금 체불 정산과 근로자 생계 지원을 해서 체불 방지로 인해서 이제는 지원을 융자를 더 늘려가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여기 보면 체불 정산 지원 융자라고 해서 이자를 더 낮춰줍니다. 0.5에서 이제는 1%포인트 정도 한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체불 임금을 막고자 이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체불 청산 이제 지원 융자 금리 인하 들어가는데 사업주 융자 금리는요. 신용 같은 경우는 3.7에서 2.7%로 담보는 2.2%에서 1.2%로 낮춰주게 되죠. 그다음에 근로자에 대한 융자 금리도요. 기존 1.5%에서 0.5%포인트 인하해서 1%의 융자 금리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 자본을 가지고 체불 임금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 봤을 때에 정부가 이런 체불 임금에 대한 지원 부분도 이제 강화시켰다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비 경감 대책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식비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상 이제 취약계층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비에 대해서가 이제는 정부가 이제 지원 대책을 했는데 그게 어떤 거냐? 바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들에게 정부 양곡을 이제 10kg에 1만 원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기존이었는데 이번에 이제는 10kg의 쌀을 8,000원에 살 수 있도록 이제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싸죠. 그래서 이런 정부 양곡을 받을 수 있도록 식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가 이번에 발표를 했고 또한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도 진료비 본인 부담 환급액이 있거든요. 이게 매년 지속이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요. 빨리 환급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사실상 진료비를 냈을 때 내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그 기준 이상으로 냈던 거에서 환급을 해주는 제도인데 이거를 이제 정부가 환급해주고 있으니까 꼭 체크해 보시겠고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다 아실 겁니다. 취약계층에게 에너지에 쓸 수 있도록 좀 전기세라든지 이런 걸 많이 내신 분들은 좀 바우처라고 해서 도움을 주거든요. 여기가 이번에 바뀐 게 추가로 다자녀 가구도 이번에 이제는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원래는 대상자가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임산부 7세 이하의 유자녀 가구 여기가 원래 기존 대상자였다가 이번에 다자녀 가구도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를 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제 지원 정책을 넓혔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확실히 정부가 따뜻한 명절을 위해서 이런 민생 부분, 금융 부분에서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이런 어떤 특장점들이 느껴집니다. 같은 맥락에서 명절에는 돈 쓸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이라던가 중소기업은 큰 회사에서는 명절 보너스라도 나오는데 어디서 자금은 좀 부족하고 부담은 더해지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준비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장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대기업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석 명절 나가면 보너스 나오죠, 선물 세트 나오죠, 기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소상공인 분들은 뭐 어디서 뭐 선물 세트 나오는 것도 없거든요. 그렇고 또 돈이 없다 보니까 막상 물건 치를 값도 없고 그래서 좀 답답하신 분 많은데.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소상공인 분들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최대 규모의 자금을 풀었습니다.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2천억 원을 사실상 이제 명절 맞이해서 소상공인 분들, 중소기업을 위해서 자금을 풀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대출과 보증서 중심으로 이제 보증 중심으로 풀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성수품 구매 대금도 이번에 풀었는데 요거는 약간 특징적인 게 뭐냐 그러면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해서 한 점포당 1,000만 원씩 이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 구조는요. 일단 서민금융진흥원이 이제 전통시장 상인회 쪽으로 이제 대출을 해주고 이 상인회가 그 상인회 소속된 전통시장 상인에게 점포당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공공배달업도 이번에 할인 쿠폰 지급을 좀 완화시켰습니다. 이것도 좀 특징적인데 여러분 이제 음식 배달했을 때 공공배달 앱에서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거 굉장히 소설합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요. 2만 원 이상 2회 결제 시에 3회차에 1만 원 할인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는 공공배달을 쓰시게 되면은요. 2만 원 이상 결제 시에 즉시 5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혜택이 다양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뭔가 배달을 시킨다. 그러면 공공배달업을 시키셔서 쿠폰을 바로 적용받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훨씬 더 싼 가격에 이제는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것들도 이번에 이제 특징적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공공 배달앱 한 번에 또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저도 한번 사용해 봐야겠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 여행에도 적용됩니다. 워낙에 연휴가 길다 보니까 여행 계획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아마 그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 관광을 위해서 그런 분들에게 주는 혜택들, 쿠폰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정부가요, 또 이번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도 가시지만은 또한 이렇게 여행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지방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돈이 돌 수 있도록 뭐 소비 페이백이라든지 상생페이백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번에 이제 여행을 가시라. 그래서 지방에서 비수도권에서 돈이 돌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대책을 마련했는데 숙박 쿠폰 최대 확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쿠폰도 확대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겠는데 이번에 보니까요. 특별 재난 지역에 이제는 숙박에 대해서 만약 가게 된다. 그쪽으로 여행을 가게 된다. 그럼 숙박 쿠폰을 푸는데 이게 최대 5만 원입니다. 그리고 15만 정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특별 재난 지역, 좀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에서 여행을 가면은 쿠폰도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겠고요.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국내 여행 지원을 하는데 이게 역대 최대입니다. 또 이게 15만 명이 작년에 갔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17만 명으로 최대로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다니시는 근로자분들이 내가 이제 지원을 받아서 또 여행도 갈 수 있는 거죠. 근로자가 20만 원 내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 해갖고 이제 총 40만 원을 이제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할인 행사 있으니까 꼭 체크해 보시겠고요. 여행으로 가는 가을도 있습니다. 이게 최대 50% 또 할인 행사해요. 교통, 숙박 이런 거 다 합쳐서.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좀 눈에 띄고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이제 상향된 이제는 할인 쿠폰 할인율이 있거든요. 이게 10조 원을 발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비수도권 지역에 가서 내가 여행을 하면은 이렇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내가 할인된 가격 가서 그 지역에서 또 소비해서
좀 싸게 또 음식도 먹고요. 여행 숙박도 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렸고 공연 전시 쿠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쿠폰 잔여 물량이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공연 봤을 때 뭐 전시 갔을 때 할인 쿠폰 받고 갈 수 있는데 이건 잔여 물량이 있거든요. 이게 9월 30일 추가 배포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내가 받아서 또 이렇게 전시도 볼 수 있고 공연도 볼 수 있고요. 미술 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별하게 또 볼 수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여가 생활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1인당 예매처별 쿠폰 발급 횟수를 총 1회입니다. 여기서 매주 1회로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이것도 눈에 띄고요. 비스트콘 전용 공연, 전시 쿠폰 할인액도 상향을 했습니다. 공문을 보니까 이게 공연 예술이 1매당 1만 원 할인이었는데 이게 1만 5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술 전시 같은 경우에도 한 매당 3천 원에서 5천 원 이렇게 해서 이 할인액도 좀 상향시켜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에 철도에 대해서 또 여행에 대해서 이제 50% 이제 여행 상품 할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활용해 보시면은 아무래도 더 풍성한 또 추석을 넘어서도 비수도권에서는 경제가 좀 잘 돌아가는 소비가 잘 되는 그런 완전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좀 확신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추석 연휴 여러 가지 민생 지원책들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잘 이뤄지기 위해선 안전관리가 근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24시간 또 대응 체계를 구성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또 최대 명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이 잦죠. 그래서 정부가 안전한 귀성길 될 수 있도록 24시간 이제 상황 관리 체계 운영 및 주요 분야별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택배 종사자, 전기차 안전, 먹거리 위생 이 3대 꼭지를 가지고 이제는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택배 종사자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또 추석에 또 엄청나게 물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한 이제는 좀 강화된 이제 노동 때문에 사실상 몸이 좀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대책을 좀 밝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관공서 이제는 계시는 분들은 이제는 좀 일이 분산될 수 있도록 택배 종사자들이 미리미리 이제는 주문을 하자 이런 운동도 지금 정부가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눈에 좀 띄는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특별 관리 기관을 둬서 이 종사자분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로 방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눈에 띄고요. 산재 예방 시설에 대해서 설치, 교체, 융자도 지원하는 부분. 그래서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도 융자를 해주겠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밝혔고 지원금 집행도 됩니다. 이번에 아시겠지만 호우라든지 자연재해를 이제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 재난지원금을 빨리 받아서 이거를 다시 한번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합니다. 이 금액이요 1,855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분산될 수 있도록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강화시켰고요.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추석 전후에 노인분들이 있고요. 취약계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식아동 보호 서비스도 되는데 특히 노인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혼자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AI 알림 서비스인데요. AI가 자동으로 이제는 문의 전화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잘 계시는지 불편함이 없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AI 콜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는 추석 동안에 잘 지내시는지 체크를 하게 되고 결식 아동 이건 뭐 아시겠지만 추석 연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혹시나 이제는 끼니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해서 또한 정부 중심으로 해서 대체 급식에 대해서 이제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끼니를 굶지 않도록 밥을 굶지 않도록 이런 디테일한 대책도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마련한 민생 대책을 통해서 이런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게도 추석의 따뜻함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띈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